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지난 5년 동안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어느 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김영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6년 3월 3일, 김 검사는 카카오톡으로 스폰서 김 씨에게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스폰서 김 씨는 해당 술집 마담에게 연락해 준비를 시키고 접대부 사진까지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후 김 씨는 이른바 2차를 나간 접대부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접대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자체가 인정이 되어야만 그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뭐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카드 하나 긁은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수사가 시작돼서 대부분이 유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매매가 유죄로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성매매 사건은 모두 다 기소가 되지 않을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0,000여 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기소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체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대조됩니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 검찰 권한을 분권을 통해서 좀 합리화시키고 또 견제를 통해서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40%로 나타나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의 대표적인 권한 남용 사례로 꼽히는 게 유성 간첩 조작 사건. 탈북민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 이게 무죄가 나자 다른 범죄 혐의를 들춰내서 또다시 법정에 세운 보복 기소 사건이었습니다. 유 씨의 고소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당시 검사들을 입건했는데 형사처벌까지 될지 주목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간첩으로 몰렸던 탈북민 유성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동생 진술 등 증거를 조작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유 씨를 간첩으로 몰아간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2주 뒤 검찰은 다른 죄를 들고 나와 유 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4년 전 유 씨를 수사하면서 죄가 가볍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대북 송금 관여 혐의를 꺼내든 겁니다. 다시 7년 동안 법정에 선 유 씨. 대법원은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했다는 극히 이례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화풀이성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간첩 조작 사건만 해도 저나 저희 가족이나 저희로서는 너무 큰 상처였어요. 그때 그 상처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악몽처럼 7년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당시 이 사건 부장검사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월성완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맡아 현 정권을 겨눴습니다. 공교롭게 무죄가 확정되던 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지검장에게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사과를 못해. 사과하세요. 성찰해 보겠습니다. 무죄 확정 직후인 지난해 11월 유 씨는 이두봉 지검장과 당시 지휘부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자동 입건되기 때문에 이 지검장 등은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공소권 남용에 대해 검사들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 공수처는 공소시효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공수처에다가 고발하게 된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기를 기대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라임펀드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 술접대 의혹. 검찰이 한 달 반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봉현 씨의 폭로대로 특수부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술접대는 일단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접대받은 검사 중에 겨우 한 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특수부 검사 3명을 상대로 한 서울 청담동 고급 룸살롱 술접대는 지난해 7월 1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이주영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사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며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술접대 시각은 밤 9시 반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의 당일 통화와 택시 이용 내역, 소속 검찰청 출입 기록 등을 통해 검사 3명이 술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검사들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술자리 이후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갔던 A 부부장 검사 1명뿐입니다. 검찰은 A 검사와 김봉현 씨, 이주영 변호사 등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김봉현 씨가 계산한 술값은 총 536만 원인데 다른 검사 2명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이 1시간 반에 그쳐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또 A 검사의 경우 술접대 당시엔 라임 사건과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뇌물죄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술접대는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던 이주영 변호사는 MBC 취재진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검찰은 또 김봉현 씨가 검사 비위 사실을 수사팀에 진술했지만 묵살됐다거나 여당 정치인 혐의의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이른바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별장 성접대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지만 사실 이 사건은 6년 전 검찰이 2번이나 무혐의 처분했고 작년 3번째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애초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19 감싸기에 전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당시 수사팀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곽동건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김 전 차관의 다른 어떤 혐의들보다 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의혹은 미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뒷북 기소 때문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이 발견되며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7년 전인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면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그 이듬해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며 다시 시작된 2번째 수사에서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반복된 봐주기 부실 수사 논란에 떠밀린 검찰은 결국 3번째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김 전 차관은 작년 6월이 돼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이 마지막 성접대 시점으로부터 따지는 공소시효 10년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앞서 건설업자 윤 씨의 1심 재판부조차 2013년 당시 검찰이 적절한 공소권을 행사했어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도 공소시효를 넘긴 성접대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에둘러 이 재판은 10년 전 뇌물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그간 사회적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우리 검찰에는 더 이상 없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으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지금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또 한 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6년 전 불거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검찰이 그냥 덮어버려서 제19 봐주기란 비판이 거셌는데 공수처가 재수사 끝에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을 재판에 오늘 넘겼습니다. 문을 연 지 1년여 만에 공수처가 기소한 첫 사건으로 무려 70여 년간 이어졌던 검찰 기소 독점권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중고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1,000만 원 가까운 술접대 등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김영준 전 부장검사. 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립니다. 응분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과 술접대는 봐줬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5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때 수사단장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조사 당일에도 박 변호사와 통화를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를 덮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계속됐고 지난해 7월 재수사에 나선 공수처가 두 사람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 차례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중개, 김 전 부장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로 판단된 겁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입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기소권을 행사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검찰이 봐줬던 사건을 뒤집은 결정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검사 범죄 처벌이라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